안녕하세요. 채널 사운드시티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실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플러그인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포지티브 글리드사의 바이아스 FX2 모바일 버전입니다. 먼저 포지티브 글리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의 바이아스 FX나 바이아스 앰프라고 하는 플러그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외에도 이 바이아스 시리즈와 연동이 되는 하드웨어들을 만들어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바이아스 헤드나 바이아스 미니 이런 제품들이었는데, 이 제품들의 특징은 그 당시에는 그런 제품들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아이패드나 아이폰하고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가지고 태블릿 기기로 조작을 하면서 내 사운드를 완성을 해가지고 활용한 기기가 많지 않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제품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한국에는 좀 수입이 늦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해외에서 꽤 많은 뮤지션들이 애용을 해왔었고, 최근에는 스파크라고 하는 앰프를 선보였었는데요. 미니 앰프로서 연습용과 녹음 그리고 라이브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역시나 아이패드를 통해서 호환이 돼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스파크가 지금 또 미니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온 지 조금 됐는데, 기존에도 작은 스파크였는데 그게 더 작아져가지고 기존의 스파크 시스템을 잘 운용을 해내는 그런 앰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아스 F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이아스 관련된 플러그인은 바이아스 앰프와 바이아스 FX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아스 앰프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가 앰프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고요. 바이아스 FX는 앰프 시뮬레이팅 외에도 다양한 이펙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멀티 이펙터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바이아스 앰프에서 커스터마이징한 톤은 바이아스 FX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아스 앰프에서 먼저 앰프를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파워 앰프 단에서 진공관을 무엇 쓸지도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만든 다음에 이걸 바이아스 FX로 불러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이펙터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더 광범위한 사운드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부분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아스 시리즈를 예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 바이아스 FX2 모바일 버전인데, 저는 바이아스 FX1부터 사용을 해왔었고, 그때에도 이미 사운드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아스 FX2가 나오자마자 역시나 가장 최고의 라이센스인 엘리트 버전을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사용하게 된 계기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이아스 FX2의 기본 구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전 미리 좀 켜놨어가지고 빠르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살짝 로딩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일반적인 프리셋 중 하나인 클린 스타터라고 하는 모델로 들어가시어요. 여기서 기본 구동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반투명한 상태로 돼 있으면 꺼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내리면 ON이 돼요. 전원 버튼처럼 보이는 것을 눌러도 ONOF를 조절을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값은 이렇게 터치로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히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이펙터 체인은 얼마인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특정 이펙트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앰프죠. 앰프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종류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 클릭해서 할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것의 이펙터를 바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이게 재밌는 점은 앰프 자체도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비닛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점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을 한번 보면은 지금 마이킹 시뮬레이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건드린 쪽은 거리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고, 마이크는 총 두 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1이 있어서 총 4개의 마이크가 주어져 있고요. 마이크 2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모델들이죠. MG411과 R121 그리고 C414 이렇게 있는데, 를 원하는 걸로 조절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포지션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밀면 믹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 마이크의 사운드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펙터를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FX 중에서 Add라고 있어요. Add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거의 모든 류의 이펙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만 하더라도 지금 3종류, 그 다음 컴프레서에서도 기본적인 페달형 컴프레서들도 있는데, 내리다 보면 렉형 컴프레서들도 있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특히 여러분께서 자주 보실 것 같은 이 오버드라이브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펜타우루스 기반을 하고 튜브 스크리머하고 이런 류들이 충분히 있고, 디스토션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취향대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 EQ단인데, 저희가 이 EQ를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로우컷과 하이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어느 정도 로우컷을 한 소리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사운드들을 잡고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체인도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둘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냥 끄고 싶을 때는 위로 올리면 되고, 여기 델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델리트를 누르면은 해당 이펙터는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여기에 듀얼이 있어요. 이 듀얼을 누르시면은 듀얼 앰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 두 종을 아예 바꿔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되었다 할지라도 마이크는 두 개씩 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운드를 굉장히 풍성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스플리터에 가면은 채널 1만 갈 거냐, 채널 2만 갈 거냐, 아니면 둘 다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 믹서단을 보시면은 여기 레벨하고 패닝, 그 다음 딜레이 해서 패닝을 각자 레프트 라이트로 완전하게 주어버린 다음에 여기 딜레이를 살짝 0.3ms 정도를 주면은 서로 살짝 다른 타이밍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명이 연주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서도 이펙트 체인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 뷰를 보시면 여기선 조금 더 프리셋들을 편하게 이동을 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미디 컨트롤러가 같이 있어서 연동이 되면 훨씬 더 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풋 세팅은 여기서 내가 어느 단으로 들어갈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종류를 보시면 헤드폰이 있고 이어폰이 있고 앰프 리턴, 앰프 인풋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걸 골라서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추가로 EQ 컴펜세이션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캐비넷을 끌 거냐 파워앰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결정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이 또 잘 보셔야 되시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CPU 사용률이 보이거든요. 이건 제가 보는 걸로 설정을 했기 때문인데 오른쪽 상단에 이 톱니바퀴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다채로운 게 나옵니다. 여기서 버퍼 사이즈에서 샘플 레이트까지도 지정이 가능하시고 이 백그라운드 오디오 모드, 이 백그라운드 오디오 모드는 앱 자체를 끄지 않는 이상 화면이 이렇게 나가버려도 뒤에서 앰프 자체는 구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서 배터리 절약하시거나 아니면 화면이 끄신 상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하시면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시켜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Show CPU Usage라고 되어 있죠. CPU 사용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너무 많은 이펙팅을 사용하면 당연히 CPU 사용률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버벅이거나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서 하시는 것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프리셋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별도로 만든 프리셋을 백업해놨다가 그대로 다시 불러오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디 세팅이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미디 컨트롤러를 구매를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미디 어사인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으시고요. 네, 이제 바이오스 FX2만의 좀 특별한 요소들을 찾아보면 여기를 보시면 기타 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네, 이런 기타들이 나오죠. 지금 내가 쓰는 기타에 등록한 다음에 여기 있는 from은 내가 사전에 설정한 기타 사운드고요. 그 다음에 픽업을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운드를 골라서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기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할로바디 기타가 있으면 텔레캐스터가 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잉베이 맘스인 시그네처가 있고 HH 타입의 CU22가 기반이 되어 있고 레스폴에서부터 존 패트루치 시그네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타 모델들이 어느 정도 즐비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썼을 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비슷하게 접근을 하실 때 사실 다른 악기들하고 묻으면은 구분이 쉽게 안 갈 정도이긴 합니다. 가끔씩 저도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를 가지고서 녹음을 하는데 갑자기 레스폴 사운드가 필요해진다 라고 하면 이 기능을 쓰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톤 클라우드 기능입니다. 이 톤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저희가 가져와서 쓸 수도 있지만 페달보드 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유저들이 업로드 해놓은 자신들의 프리셋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프리뷰가 있고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프리뷰를 하면은 내가 기타로 이게 적용된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라이센스 티어가 이 이펙트들을 활용하기 충분한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십니다. 자신의 라이센스 티어는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단부에 서포트 인포메이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라이센스 티어가 나옵니다. 전 지금 엘리트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주의점이 필요하시고요. 더 좋은 점을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IR 로더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캐비넷 단에 가가지고 보시면 IR 로더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IR 파일이 3개가 있고 유저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어쿠스틱 기타용 사운드나 클래식 기타 사운드를 따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어쿠스틱 피해조 픽업으로부터 녹음을 하게 될 때 얘들을 활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쿠스틱용 앰프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혹은 팻 어쿠스틱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EQ 쪽에선 이런 별도의 어쿠스틱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레드너 1, 2, 전부 오케스트라 바디 이걸 맞출 수가 있고 스트링 어넨스먼트 그리고 바디감 그리고 볼륨, 탑, 미드 이렇게 해가지고 어쿠스틱 사운드를 구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트로크를 할 때는 비교적 비슷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 피해조 픽업을 사용하셨을 때 이게 확실히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쿠스틱 시뮬레이터는 여기 익스펜션 쪽에서 어쿠스틱 단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하는 시스템입니다. 역시나 여기선 베이스용 페달과 앰프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기본 구동은 이 정도입니다. 네,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톤의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으면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제가 간단한 기본적인 사운드 샘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바이어스 FX2 모바일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서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구동이 돼요. 때문에 iOS와 연동이 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만 있어도 이걸 연동을 해가지고 양질의 기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대로 구현을 해줄 수 있을 법한 멀티 이펙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있거나 가격대가 있는 기종들이 대다수인데, 저는 항상 제 주머니 속에 제가 원하는 기타 톤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항상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항상 챙기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만 있으면 저 어디에서든 녹음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바이어스 FX의 사운드 퀄리티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플러그인이 있어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저희는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이 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면 기타가 주력인 사운드에서도 저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서는 이펙트 체인을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능 자체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이펙트 체인이 주어졌어도 막 그렇게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시는 성향들은 많지는 않으세요. 뭐 오버드라이브를 앰프 뒤쪽에다가 두신다거나 혹은 딜레이를 앰프 앞쪽에다가 두신다거나 한 그런 성향 많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에선 저희가 프리 믹스가 된 것 같은 사운드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단에 오버드라이버스 앰프하고 이런저런 게 충분히 있게 된 다음에 뒤에서 로우 컷만 하고서 녹음을 해줘도 이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녹음할 때 이미 로우 컷을 해놓고서 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기타 같은 경우 80에서 200 사이에서 로우 컷을 할 때가 많고, 베이스 같은 경우 50에서 80 사이로 로우 컷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것만 하고 해도 이게 녹음을 하면은 어차피 로우 컷은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라이브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저음 때문에 붕붕붕 하는 부밍 현상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여기서는 제가 EQ를 얼마든지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믹싱된 사운드를 그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컴프레서도 저희가 렉 형태의 컴프레서나 이런 EQ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믹싱을 한 사운드로 녹음을 해가지고 후반 작업에서 고생을 할 일이 덜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스테레오 딜레이 등의 이펙트들도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캐비닛에서도 마이킹을 2개까지 구현을 해가지고 스테레오로 내보내서 더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고, 듀얼 앰프가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앰프 둘 다 마이크 2개씩 사용해서 사운드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이게 아주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도 되겠지만 사운드를 약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에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펙트 체인과 스테레오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큰 장점으로서도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 이야기하자면 조작 편의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멀티 이펙트 같은 경우는 물론 상위 기종에선 터치스크린을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버튼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움직여서 특정 이펙트에 가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무슨 값을 어떻게 바꾸고 다시 나오고 또 뭘 어떻게 눌러서 끄고 켜고 하는 그 모든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는 거에 비해서 바이어스 FX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온 할 때는 내리면 되고, 그 다음에 값은 손으로 금방 조절하면 되고, 원하는 걸 선택할 때는 그냥 터치만 하면 되고, 이런 편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플러그인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타릭도 있고 앰플리튜브도 있고 뉴럴 DSP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의 단점 중에서 하나가 쓰기 살짝 어렵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기타 초보인 분이 기타 릭을 사용을 해보시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프리셋만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에 비해서 바이어스 FX는 이미지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구나가 보여요.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께서 이펙팅 공부해 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력을 갖추신 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레이턴시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기기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레이턴시가 미세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전 PC로 녹음을 할 때도 플러그인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라서 이 레이턴시에 조금씩 적응해서 플레이하는 타입이긴 한데, 다른 분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처음에 적응하실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모드가 있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쾌적하긴 한데, 바이어스 FX를 제가 추천해드려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처음엔 미세한 이질감을 느낀다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게 첫 번째 단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서는 같이 호환되는 플로어 타입의 컨트롤 장비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iOS 기기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제품들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가격대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시작한 거예요. 아이패드 자체나 아이폰 같은 경우 그냥 소유하고 계셨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플러그인 값하고 그 다음 컨트롤러 값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은근히 가격대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채로운 상황에 대해서 다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시려면 가격대가 좀 나오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점으로서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바이어스 FX2 모바일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결론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전 물론 바이어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에 맞춘 시스템도 갖추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더 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건 약간 계륵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팩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 또 이펙트 체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강력한 장점이 되지만, 또 단점인 레이턴시의 부분하고 그리고 호환 가능한 장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활용하실 것이라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충분히 고려를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사운드시티의 최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